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과학기술. 그 과학기술의 시작은 어디부터였을까요?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을 통해 국민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과학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항상 그 시작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근원이 되는 정책을 연구하는 우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연입니다. 이렇게 스티피 진로체험 강연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활동해왔던 리빙랩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리빙랩 주체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에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네오나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지구를 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라면 오늘 저 강연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하는 혁신활동 리빙랩 나도 한번 해볼까 주제로 오늘 강연을 시작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고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3월부터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캔노를 발족시키고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와 관련된 프로그램 디렉터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나 대구, 부산, 전북 다양한 곳에서 지역별 리빙랩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영역별로 대학이라든지 스마트시티의 리빙랩 네트워크가 발족되었는데요. 이런 것이 발족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해외 리빙랩 활동과의 연계와 교류를 이끌어 나가는데 관련 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2년 5월부터는 각 분야 리빙랩 주체를 대상으로 그 활동 내용과 성과, 어려움에 대해서 듣는 좌담회 형태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리빙랩 야불이라고 해서 그때 야는 서로 도야 할 야, 그리고 부자는 서로 도울 부, 그리고 리는 서로 스며들게 하는 감성 토크의 방송을 통해서 리빙랩 활동 경험과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향후 비전과 계획을 듣는 그런 활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리서처 액티비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이면서도 활동가인 셈이지요. 책상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변화를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 주체들 간의 조직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연구를 통해서 이론과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해 나가는 현장과 실천 지향적인 실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리빙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함께 하고 싶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리빙랩을 통해서 우리 모두 내가 내오고 우리 모두가 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트릭스의 굉장히 중요한 대사죠. 나는 미래를 모른다. 난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려는 거다. 네오의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리빙랩을 말씀드리면서 리빙랩이 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리빙랩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리빙랩은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우리 어떤 문제도 그리고 어떤 사안도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그리고 삶의 질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다행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어렵습니다. 저는 리빙랩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기를 저는 리빙랩을 통해서 거듭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리빙랩은 배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개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상생활이 실험실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물 문제, 쓰레기 문제, 소 문제, 많은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배워서 그리고 실험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가 많은 부분이 그 문제를 당면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리빙랩 주체라는 걸 깨닫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리빙랩은 굉장히 재밌는 정신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거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리빙랩을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고난의 행군이고 그리고 뭔가 시련을 겪는 주인공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유해 나가면서 함께 세상을 갖다가 뭐 굉장히 소풍처럼 왔다 가고 소풍처럼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리빙랩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 야부리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 야부리에 다 답이 있습니다. 야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야야, 서로 도야하고 이렇게 뭔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부는 서로 도울 부, 함께 도와가는 거. 그리고 이제는 서로가 스며들 리,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 수 있는 부분이 뭘까의 개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도야하고 서로 돕고 서로 스며들 수 있는 개념이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활동이 리빙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시민 간에도 협력이 되지 못하고 시민과 시민 간에도 협력이 되지 못하죠. 근데 리빙랩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가 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서로 도야해 나가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가 스며들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빙랩은 야불이다. 우리가 서로 소통해 나가고 끌끌거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리빙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저서 두이 한번 해봐. 일단 한번 해봐. 어려운 개념이 아닌.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 발을 디디면서 쉽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개념이고 두 번째는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유고 위고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그러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연대할 수 있는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과학기술에 했던 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사회문제로 가기 어렵구나.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과학기술을 통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고도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부들도 시민들과 활동을 하면서 야, 시민들이 저렇게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일을 깨닫기 시작하고 시민의 한 사람이었던 많은 사람들도 정부랑 같이 활동하면서 내가 반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던져나가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내가 또 다른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리빙랩 개념은 연대와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이 저희들은 이 리빙랩계에서는 유고 위고라고 합니다.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자, 그리고 리빙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가 그리고 장애인이든 아니면 신이든 내가 암 환자든 누구든 태어난 이상 행복해야 되고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그 개념에서 리빙랩은 그런 하나의 해결책, 대안을 던질 수 있습니다. 리빙랩은 앞서 말하다시피 내가 어르신이지만 내가 R&D 주체로 거듭나고 있고 장애인이지만 뭔가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되고 있고 내가 내오지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일형 당뇨 환우일 수 있고 암 환자일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사실은 내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빙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지만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그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리빙랩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든 간에 내가 암 환자든 아니면 누구 되든 간에 내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구해낼 수 있는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빙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뭔가의 그 어떤 도구를 저한테 주는구나라고 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키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함께 나가면서 더불어 가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주체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그동안 활동해온 리빙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랩은 우리말 실험실, 살아있는 실험실로 불리는데요. 우리가 살아온 이 공간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을 말합니다. 리빙랩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 일하는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그리고 기술 공급자 중심의 연구 개발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론 시민사회의 변화 움직임만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리빙랩은 그동안 해왔던 산학연이나 시민사회가 가져왔던 많은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민산학연 간의 협력 모델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산학연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시민성을 결합시키는 모델이자 관계의 협력 모델인 겁니다. 리빙랩의 특징은 과학자나 기업의 눈이 아니라 정책의 최종 사용자로 혁신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최종 사용자인 일반 국민의 눈으로 혁신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론을 모색한다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는 정부나 기업이나 어떤 단일의 주체의 변화 움직임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나 전문가 중심의 문제 해결 활동과 현장 시민사회의 변화 움직임이 함께하는 혁신을 추진해야만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리빙랩에서는 함께하는 혁신과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문가가 현장 활동가 시민과 함께 문제를 정리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현장 주체와 최종 사용자 주체와 함께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의 혁신의 고도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암에 걸려서도 행복하게 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환자 본인과 돌봄 가족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뇨 환우회 같은 경우는 그 환우 단체와 환우 가족이 의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혁신을 진행하면서 우리 환우도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메이커이면서 전문가와 함께 협력이 나가는 콜라보레이터이면서 병과 관련돼서는 당사자이면서 엑스퍼트, 전문가라고 새롭게 역할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빙랩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확산되고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랩이라는 개념은 2004년도 미국 MIT 미디어랩의 윌리엄 미첼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최초의 리빙랩은 특정 아파트의 거주자들이 실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ICT 기술이나 센스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술 사용자는 혁신 활동의 주체라기보다는 관찰의 대상이었습니다. 리빙랩은 사용자를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유럽을 넘어가면서 리빙랩이 사용자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 공동체의 개념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지요. 유럽에서는 기술의 최종 사용자를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 활동의 중요한 주체로 봅니다. 그리고 리빙랩은 사용자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 공동체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만이나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ICT를 실증하는 플랫폼이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실험으로서 리빙랩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초고령 사회를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서 가마쿠라라든지 오무타시라든지 가장 초고령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리빙랩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생활 당사자로서 일반 주민들과 현장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다양한 리빙랩을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기존 ODA 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리빙랩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개도국 주민들에게 한 번의 도움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주체와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와 관리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에 대해 이제는 더욱 리빙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우리나라에서도 첨단이나 최고의 기술을 통해서 밀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그리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이런 적정 기술을 설계하고 선택하기 위한 방식으로서도 리빙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리빙랩 활동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전문기관과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서 R&D를 실용화하고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리빙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R&D 리빙랩이라고도 합니다. B-R&D 리빙랩은 사회혁신 사업과 연계하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소셜 리빙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 조직과 지자체, 그리고 사회혁신 조직, 그리고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 문제를 지향하는 리빙랩입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의 유형을 뚜렷이 구분하기보다는 서로 융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 활동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사회혁신이나 기술 기반 사회혁신으로 이런 많은 활동들이 진화되고 있고,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도 리빙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혁신 활동과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R&D형 리빙랩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리빙랩은 2013년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롭게 진행했던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체계로 도입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종 사용자와 연구자가 협업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 북촌의 RT 리빙랩 사업이나 부산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등 기술을 통해 가지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리빙랩은 국민생활연구사업, 범부처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그리고 행안부의 다양한 사회혁신사업, 지자체의 지역문제 해결 사업의 핵심 추진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된 대표적인 리빙랩 사례로는 성대골 에너지전환 마을에서 이루어진 리빙랩을 들 수 있습니다. 성대골은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시민사회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동체 운동에서 지금은 에너지 전환의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리빙랩이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성대골은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지역 차원에서의 에너지 전환 비전을 형성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절전 운동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리빙랩 개념을 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리빙랩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주민과 마을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성대골은 2016년도 에너지 수용성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산업부가 기존의 에너지 R&D 한계를 극복하고자 리빙랩을 처음으로 도입한 R&D 사업인데요. 그 R&D 사업에서 R&D 전문 조직이 아닌 정책연구소가 주관이 되고 마을이 참여한 것은 첫 번째였습니다. 성대골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부, 연구기관, 기업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면서 전문 조직과의 협업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지역에서 사용되는 미니 태양광을 지역 주민과 DIY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문기관과의 협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은 물론 전문성과 시민성을 갖춘 활동 주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연구원이 조직화되었고요. 그러면서 마을연구원이 조직화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 에너지 전환의 주체야. 그리고 항상 내가 반대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대안을 던지는 주체야라고 새롭게 자기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대골이 축적한 이러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력과 인프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환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대골 시장과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전체를 지능형 전력망으로 묶어서 가상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민과 지역이 에너지 생산 주체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인들도 그 과정에 합류를 하면서 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기술적인 난이도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역 주택의 에너지 관리 효율을 위한 마을 기술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주나 완주 등의 이러한 경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리빙랩은 여러 곳에서 삭을 튀어나가면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체계 내에서 혁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리빙랩은 협력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런 협력이 우리한테는 익숙한 것이 아니잖아요. 각계 전투, 각자 도세,
이런 부분에는 능하지만 누구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들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리빙랩 연구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뜨거운 변화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는 누구나 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협력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빙랩에서 요구되는 자세와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랩은 가장 큰 특징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과학자나 기업의 눈이 아니라 정책의 최종 사용자인 일반 국민의 눈으로 어떤 정책을 보거나 연구를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빙랩은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과학자나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주체를 묶어나가는 그런 협력적인 연계와 협력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리빙랩 연구는 새로운 관점하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는 문제 해결 방법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혁신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빙랩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와 철학은 수평적인 시각과 공감입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것도 싫고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함께 발맞춰 가자는 것이 리빙랩의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 활동 자체가 수평성과 연계와 협력, 그리고 신뢰와 연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할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모두가 성장하고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리빙랩 활동 과정에서 만난 과학자나 공무원, 기업인, 지자체, 장애인, 어르신들 모든 분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만큼 상대도 성장하고 그 관계 또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세 번째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를 이뤄낸다는 겁니다.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정책 연구자라는 전문가의 눈이 아니라 때로는 어르신의 눈으로, 때로는 암 환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들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연구와 실행 활동을 통해서 시민사회, 정부, 기업, 과학기술자 각 분야에서 문제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엮어내고 조직하면서 각 주체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은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리빙랩은 어려운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개념인 거죠. 저는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는데요. 어르신들도 리빙랩 개념을 접하면서 내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빙랩을 만나면서 세상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과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리빙랩이라는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실험실로 상정되다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아줌마들, 주부들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주체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전환, 그리고 넷째로 이런 환경적인 많은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주부, 우리 아줌마들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리빙랩을 통해서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가는 개념이자 방문론입니다. 각 사회 주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주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이뤄나가는데 리빙랩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과학자라면 현장 활동가, 시민과 함께할 때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민간 주체와 함께하면서 기존의 정부 주도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시니어들도 그 역할과 인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돌봄을 받는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내가 돌봄을 줄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누리고 즐기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부분으로 새롭게 리빙랩을 통해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취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문화, 다양한 삶의 가치를 모색해 나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장애인, 시니어들, 여성들,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역량이 있는 주체를 육성해 나가고 사회 인식을 변화를 해 나가고 그리고 관련 법제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모두의 삶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실험실로 상정하고 모두가 혁신의 주체로 성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줌마, 주부로 머물렀던 분들은 리빙랩 교육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나 넷제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수동적으로 받는 주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사회의 적극적인 활동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리빙랩 교육을 통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이 나이에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건가를 리빙랩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고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면서 지구를 구하는 것이 리빙랩입니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모두와 힘을 합쳐 나갈 때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리빙랩 활동을 하는 분들끼리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해봐. Just do it. 이 정신입니다.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if you go, we go.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리빙랩은 함께 얼마나 더불어 오래 갈 것인가 부분입니다. 함께 더불어 가면서 서로 연계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개념인 거죠. 이 멋진 리빙랩 활동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그리고 리빙랩 주체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